한 번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대로 만들고 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리스트가 제대로 만든 이 풀리스트 개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상인입니다. 오늘은 고객 관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보통 고객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대폰에 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플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고객 관리는 영업적인 고객 관리를 뜻합니다. 단순히 이제 가나다 순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걸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정확하게 좀 고객 분류를 잘 해가지고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객 관리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1인 보험 CEO 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HBC 자산관리센터와 강의업체예요. 그리고 설계사 아카데미라는 설계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재테크 강의는 22년째 하고 있는 전문 강사이자 여러분과 똑같이 현장에서 필드를 뛰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이번 달에도 당연히 계약은 했습니다. 자, 고객관리 핵심 포인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설계사 대상 강의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풀리스트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요. 자, 우리가 풀리스트라고 하면 보통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런 것들이 많죠. 아는 사람들에서 쭉 나열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단순히 그냥 전화번호와 다를 바 없는 풀리스트고,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원하는 풀리스트는 이런 형식을 갖춘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이나 성별, 직업, 급수별로 된 풀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 혹은 성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령일 등등은 체크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바뀌는 게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별도 남녀가 좀 다르죠. 직업 급수별도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통지임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문에 보면은 뻔히 보이는 직업 변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양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뭘 할까요?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보장이 예전만 해도 이제 솔직히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 아주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특약이 많고 보험료도 쌌기 때문에 손해보험 위주로 많이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상해 사망이나 상해 담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상으로, 직무상으로 선박을 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상해 사망에서 면책이에요. 근데 이게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돼서 구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문에 나온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미리 처음부터 잘 보시고 생명보험에 통지 의무가 없는 종합보험으로 기본을 세팅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직업급수별 혹은 여기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족력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입 시기별, 약관이나 제도 변경 등이 발생을 하면 가입 시기별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실비가 그렇고요, 운전자가 그렇고요, 배상 책임이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쫙 다 돌려요. 지난달에 운전자 보험을 아주 잘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한도가 조금 늘었다고 또 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청약철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영업적으로 굉장히 미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제 풀리스트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유병자별, 부담보나 할증으로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있었던 건 부담보 할증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부담보 같은 경우도 기간이 지나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325가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55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1년 지나면 우리는 풀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려요. 그럼 누가 와서 깨죠? 내 동료 설계사가 와서 깨는데, 깨는 과정에서 나의 전체적인 컨설팅이 다 무너지게 되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별, 지인과 업무, 개척과 소개, 여긴 달라요. 지인과 기존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만났던 사람들을 들어가는 경우하고, 개척과 소개에서 내가 전문가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다릅니다. 자, 이를 토대로 기존 고객의 보장 분석을 재실시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월초에 이제 소식지 같은 걸 받으면 내가 이번 달에 누구한테 가야 될 건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대로 만들고 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리스트가 제대로 만든 이 풀리스트 개념입니다. 자, 터치는 언제 하냐 하면요,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 이 신상품에 맞는 분들을 풀리스트에서 고르는 거예요. 일렬로 쫙 돌리는 게 아니라, 물론 편하죠.
하지만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일날 받는 문자 중에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는 소소한 선물은 기분 좋지만 그냥 넘기는 게 있죠. 그냥 내가 가봤던 데에서 그냥 날라오는 누가 봐도 기계가 보내는 생일 축하 문자 이런 거는 사실 그다지 반갑진 않아요. 내가 보내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고객도 나한테 맞춤 안내가 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입 후 90일 이후에 한번 터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났죠. 이제 암의 책임 보장 개시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고객에게 어필해주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입 후 1주년 후에 1주년이 지나면은 기존에 이거 1주년이 돼도 되고요, 2주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주년이 되면은 면책 기간은 90일에 풀리지만은 감액 기간이 또 있죠. 1주년이 지나면 드디어 감액 기간이 끝납니다. 특히 뭐 치매 같은 경우는 2년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치아보험도 2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보장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시간을 챙겼구나라는 걸로 굉장히 다르게 반응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가 풀리는 날,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예요. 5년 동안 5년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가 있었는데 5년 동안 가시지 않으셨죠? 확인한 다음에 오늘부터 부담보가 풀려서 이제 청구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이분의 첫 마디가 5년을 그렇게 세고 계셨어요. 저는 제가 5년을 셌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받은 거는 바로 치킨 쿠폰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고 바로 소개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영업적으로 굉장히, 결국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갱신보험료 갱신 시기는 적게 갱신이 되거나 혹은 갱신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 올랐으면 놔두세요. 어차피 보험회사가 알려줍니다. 점검해야 되는 시기들도 있습니다. 매월 초 소식지 수령 후에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이번 달에 갈 사람들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약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게 좋은 거면 얘기를 해주시고 추가로 소개를 요청하시고요. 변경된 게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서 추가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담보의 변경 및 확장, 유병자들은요 담보가 변경이 되거나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암을 좀 더 들고 싶은데 한도가 걸려서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담보의 확장이나 변경이 발생하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도 및 요일의 변경 시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경영 생명표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절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손해율이 산정이 돼서 간다, 이때도 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풀리스트를 쭉 보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자, 분쟁 조정이나 판례 등이 발표가 되면은 대표적인 예시가 기존의 뭐 창상봉합술인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된다, 변연절제설이 들어가면은 지급을 한다,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터치를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빠르게 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때 터치도 역시 생전 보상받은 일이 없는 분한테 암만 얘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분쟁이 있었거나 혹은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바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될 일이고 실제 작성도 같이 해야 될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요새 말이 많은 카카오인데요. 아래 댓글에 오픈 채팅방 그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같이 보시고 참여 코드가 있는 방입니다. 회계사들만 모여있고 고객들은 없고, 그래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잡담이나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정보만 오가는 방이고요. 참여 코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드리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코드를 알려드리면서 들어와서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역시 화이팅이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